자, 이번엔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크게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해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자전축 방향의 변화,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자,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당시의 기후가 어땠는지, 그리고 미래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많이 물어보는 것은 북반구에서 현재의 기온의 연교차, 그리고 당시 또는 미래의 연교차를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과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구 자전축 세차 운동의 주기는 26,000년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 이것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자, 보기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억, 원일점에서 30도 S의 밤의 길이는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짧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 둘레를 이렇게 지구가 타원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자, 타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가 있고, 자, 멀 때가 존재하겠죠? 가까울 때의 거리를 근일점,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경우 현재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그래서 자전축 방향의 북쪽 축이 태양을 등지고 있죠. 반대로 원일점에서는 지구는 북반구에서 여름입니다. 그래서 자전축 북반구 쪽이 태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일점에서 30도 밤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전 속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의 길이 역시 달라지지 않겠지요. 기억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30도N에서 지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세차 운동의 주기가 26,0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3,000년 전에는 그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근일점에서 북반구 쪽이 태양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그 원일점에서는 태양을 등지고 있겠죠. 그래서 13,000년 전에는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그러므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질 것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자전축의 경사각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13,000년 전에는 자전축 경사각이 현재보다 큽니다. 이 말은 여름철 태양의 고도가 지금보다 높다. 그리고 겨울철 태양의 고도가 지금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다면 태양의 남중고도도 높아지고 낮의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높아지겠죠. 반대로 겨울철에는 남중고도가 낮아지고 낮의 길이가 더 짧아집니다. 즉 겨울철에 평균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자전축의 경사가 커지면 기온의 연교차도 커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케이스를 더불어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해보면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30도 S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6,500년 후가 현재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6,500년 후면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은 시점이겠네요. 그러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지금보다 낮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지금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남, 북반구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림 가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 나는 13,000년 후 이심률이 변화된 지구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현재의 그림은 여러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현재 타원 궤도이며 북반구의 경우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전축은 26,00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000년 전후는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3,000년 후를 봤더니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 달라져 있네요. 그리고
공전 궤도를 봤을 때 좀 더 동그래져 있지요. 즉 20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북반구 위도 30도에서 하진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 하진날 한 요 정도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의 하진날은 북반구의 경우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의 경우는 원일점 부근, 나에서는 근일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하진날 더 가깝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요. 태양과 가까울수록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가 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네요.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남반구 위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자, 가의 경우 남반구를 보겠습니다. 근일점 부근에서 여름입니다. 그리고 원일점 부근에서 겨울이지요. 그러면 가의 경우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크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봐보겠습니다. 자, 나는 원일점 부근에서 남반구가 여름입니다. 그리고 근일점 부근에서 남반구가 겨울이지요. 그러면 여름철 기온은 현재보다 내려갈 것이고 다른 조건들이 동일했을 때 겨울철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즉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큽니다.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나에서 춘분점의 방향은 기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춘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없는 단어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춘분날 지구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천구상에 위치하는 지점을 춘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춘분날 지구가 어디에 있을지를 예상해 봐야겠죠. 가의 경우 시계의 반대 방향의 공전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경우 이쪽에서 겨울, 여기에서 여름이 되겠죠. 그러면 춘분날 지구는 요 위치에 있어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요 방향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방향이 춘분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북반구 요 위치에 있을 때 여름, 여기 있을 때 겨울입니다. 그럼 봄철에는 지구가 여기에 위치하겠죠? 태양을 바라봤을 때 요 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춘분점의 방향은 니은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이 됩니다. 그림가는 공전궤도의 20열의 변화를 나는 기억식이 지구 자전축 방향과 공전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구 자전축 세차 운동의 주기는 약 26,000년이며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자,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철이다 라고 기억보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나 그림이 현재가 아니라 기억시기,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축 세차 운동의 주기가 26,000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13,000년 이전에는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자전축 방향은 근일점 부근에서 북반구가 등지는 방향, 그리고 원일점 부근에서 북반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이 됩니다. 나 시기는 현재가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철이 됩니다.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현재로부터 약 6,500년 전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전축 세차 운동의 주기는 이렇으며 방향은 공전 방향과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반구에서 바라봤을 때 자전축의 세차 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약 6,500년 전이라는 것은 나 시기로부터 6,500년 후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았을 때의 방향이 자전축 방향이 되겠죠. 자, 돌려보면 이렇게 돌리게 되고 A 지점에 지구가 있을 때 자전축이 북반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500년 전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여름철이 됩니다. 자, 디귿.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 기억시기와 니은시기를 비교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처럼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연교차가 크겠죠? 자, 니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지금으로부터 26,000년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축 방향이 현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는 기역시기가 니은시기보다 큽니다. 자, 보통 지구과학원에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상쇄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축 방향만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것은 공전궤도 20류를 적용해 보아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답은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밀란코비치 주기를 이용해서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북반구는 7월에 여름이고 1월에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단 다른 조건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 7월에 30도 S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기가 되겠죠? 자, 요쯤이 되겠습니다. 자, A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 편차 값이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현재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1월에 30도 N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자, A 시기는 마이너스 20에서 30 사이입니다. 현재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게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시기를 봤을 때 요쯤이 되겠죠? 0에서 10 사이가 됩니다.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므로 A 시기는 B 시기보다 적습니다. 자, 디귿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 1월의 평균기온 마이너스 7월의 평균기온입니다.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시기 같은 경우는 30도 S에서 마이너스 40에서 5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여름철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다 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겨울철 7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반구는 A 시기 때 겨울철 온도는 지금보다 낮고 여름철 온도는 지금보다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온의 연교차는 작은 편이지요. B 시기를 보면 30도 S는 자 1월에는 플러스입니다. 평균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철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마이너스 값을 띱니다. 평균보다 적게 들어오네요. 그러면 B 시기의 연교차가 A 시기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1번이 됩니다. 자, 그림은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공전궤도 20률이 작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20률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타원궤도에서 원궤도로 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1월의 지구는 현재보다 멀리 있을 것입니다. 자, 7월의 지구는 현재보다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북반구의 경우 1월 달에 겨울, 그리고 7월 달에 여름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태양과 더 멀리 떨어지게 되고 7월 달에는 태양과 가까이 붙어 있게 되어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1월과 1월에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니은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지금보다 커집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1월과 7월에서의 공전속도 차는 작아진다. 원궤도가 됐기 때문에 공전속도의 차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자전축의 경사각이 이렇게 변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구의 경우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게 되면 여름철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집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량이 늘어난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낮의 길이 또한 길어지겠지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받는 복사 에너지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 자전축 경사가 지금보다 커지게 되면 여름철 태양의 고도는 높아지고 겨울철 태양의 고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연교차는 커지게 되지요. 이것은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줄어들게 되면
여름철에는 남중고도가 낮아지고 겨울철에는 남중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기온의 연교차는 지금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문제 보기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억. 8,000년 전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컸다. 자전축 경사각이 크기 때문에 현재보다 기온의 연교차는 컸습니다. 자, 니은. 현재 하진날 자오선을 지나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적도이다. 자, 태양의 고도에 대한 문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현재는 다루고 있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진날에는 태양이 북반구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우리는 북회귀선이라고 하지요. 북이 23.5도 정도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수직으로 비치고 있지요. 반대로 동짓날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회귀선입니다. 남반구 23.5도이죠. 그래서 니은의 보기는 적도가 아니라 북이 23.5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8,000년 후 우리나라의 6월은 겨울이 된다.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6월은 그대로 여름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자, 그림은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에 지구 공전 궤도, 자전축의 경사 방향과 경사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현재에는 자전축 경사각이 23.5도, 그리고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봤더니 태양이 중심부에 있지요. 그리고 자전축 경사가 24.5도로 커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기억.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가보다 작아진다. 자, 가의 경우 원일점에서 여름, 그리고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북반구의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날을 봤더니 자, 이때가 여름이 되죠. 자, 여름엔 태양과의 거리, 북반구까지의 거리는 1AU입니다. 자, 근데 가에서는 자, 여름철 태양과의 거리가 1AU보다 더 멀리 있겠죠. 그러면 가에서 여름철의 기온이 나보다 더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겨울철은 어떨까요? 자, 겨울철은 태양과의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겠죠. 자, 그러면 겨울철 기온은 가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가에서는 여름철 기온이 나보다 낮고 겨울철 기온이 높습니다. 즉,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조금 돌려서 설명을 했었는데, 자, 나의 경우 다른 조건들을 제외하고 공전궤도 20mm 작아진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일점에서 태양과 멀어지고 원일점에서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 북반구 여름 동안 대륙 빙하의 면적은 가보다 좁아진다. 자, 여름이 더 따뜻해지기 때문에 빙하는 더 많이 녹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 빙하의 면적이 좁아지겠지요.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7월이 1월보다 많다. 자, 여기에서는 7월. 자, 이쪽이 7월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여기가 7월이 됩니다. 자, 1월달은 어떨까요? 자, 1월달은 여기. 자, 1월달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7월보다 나에서 7월과 1월이 같아지겠죠? 1AU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지구 기후 변화의 요인과 영향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자, 제시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문제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22도로 감소하였다. 자, 그러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아집니다.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지지요. 자, 그러면 여름철의 기온은 현재보다 내려가고 겨울철의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집니다. 즉,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학생 A의 설명을 봤더니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자,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학생 B를 보겠습니다. 자, 화산 폭발로 인해 다량의 화산재가 기권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차폐 효과, 양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B는 맞습니다.
자, 달을 보겠습니다. 판의 운동으로 인한 수류 분포의 변화. 자, 이를 통해서 대기와 해수순환의 변화가 생기겠죠. 학생 씨도 맞는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림 가완하는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에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과 경사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디가 현재이고 언제가 미래인지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자, 현재 북반구의 경우 원일점에서 여름,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그림이 가가 되겠죠? 가가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근일점일 때 여름, 원일점일 때 겨울이네요. 북반구의 경우. 그럼 얘는 미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경사 방향과 경사각입니다. 자, 큰 값을 갖는 것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입니다. 자, 현재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굉장히 연교차가 큰 상태겠죠? 자, 그런데 나에서 봤더니 원일점일 때 여름, 근일점일 때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여름철 기온은 현재보다 내려가고 겨울철 기온은 현재보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연교차는 지금보다 작아지겠네요.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근일점과 원일점으로 풀 수도 있고 자전축 경사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전축의 경사각이 22.5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내려가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름철의 온도가 낮아지고 겨울철의 온도가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전축 경사각을 통해서도 기온의 연교차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 문제에서는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들을 강화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지 상쇄시키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라는 것, 이것을 경사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우리나라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전축 경사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지금보다 커집니다. 자,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태양과의 평균 거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1년 동안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이 됩니다. 그림은 현재 지구 자전축의 방향과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차 운동의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이고 주기는 26,000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앞에서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 예전의 문제를 보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료들 역시 해석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자, 기억,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자, 근일점에 위치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북반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을 등진 형태로 자전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겠죠? 겨울철의 낮의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 약 6,500년 후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6,500년 후에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자전축이 기울어졌겠네요.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봤을 때 자전축의 방향은, 자전축 꼭다리의 방향은 요 방향이겠죠? 즉 A 지점에서 봤을 때 북반구에서 태양을 등지고 있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13,000년 후에 더 크다. 자, 13,000년 후에는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원일점에서 겨울,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름철 온도가 현재보다 높아지고 겨울철 온도가 현재보다 낮아집니다.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게 되겠죠. 답은 니은 디귿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와 비교하여 13,000년 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네요. 단, 다른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자전축
경사는 변하지 않는다. 또 공전궤도 이심률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입니다. 자, 그런데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죠. 그러면 여름철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질 것입니다. 자, 니은, 원일점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진다. 태양의 남중고도는 자전축 경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전축 경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같습니다. 자, 디귿, 겨울철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증가한다. 자, 여기에서는 북반구에서 근일점일 때 겨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3,000년 후에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지요. 그러면 겨울철일 때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즉,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림 가는 13,000년 전과 현재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나는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항이 있네요. 자, 남반구와 북반구가 원일점인지 근일점인지, 그리고 이심률에 따라서 타원궤도를 그리는지 원궤도를 그리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 A일 때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공전속도 차이는 현재보다 작았다. A 시기 때 이심률은 현재보다 큽니다. 그럼 더욱 타원궤도를 그렸다고 할 수 있죠. 타원궤도를 그렸기 때문에 공전속도 차이는 현재보다 큽니다.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 13,000년 전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13,000년 전에는 남반구의 경우 원일점에서 여름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일점에서 여름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의 기온은 현재가 더 높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겨울철 기온은 현재가 더 낮을 것입니다. 즉,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26,000년 후 북반구 여름의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26,000년 후라는 것은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 같겠지요. 그런데 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습니다. 이심률이 작다라는 것은 원궤도를 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지구의 위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북반구의 경우 여름철 태양과의 거리는 현재보다 가까워지고 겨울철 태양과의 거리는 현재보다 멀어졌습니다. 자, 여름의 기온은 가까워졌기 때문에 현재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연교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그림 가와나는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에서 지구의 공전궤도와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자, 그림을 봤을 때 현재 약간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 근일점에서 겨울, 그리고 원일점에서 여름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봤더니 그 공전궤도가 지금보다 더 납작해졌습니다. 공전궤도 이심률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는 것이 미래, 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기억, 지구의 공전 주기는 길어진다. 공전 주기는 공전궤도 장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케플러 1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케플러 법칙은 현 지구과학 원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전궤도 장반경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같습니다. 자, 니은,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증가한다. 자, 미래에는 근일점에서 여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겠죠. 겨울철에서는 원일점에 있기 때문에 기온은 더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온의 연교차는 증가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진다. 태양의 남중고도는 자전축 경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중고도는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가는 현재를 기준으로 5만 년 전에서 5만 년 후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를 나는
북반구 여름철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북반구의 기후 변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료 예상의 끝판왕. 문제가 바로 이런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가만을 고려했을 때 1만 년 전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컸을 것이다. 자, 1만 년 전에는 현재보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큽니다. 그러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지금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요. 겨울철에는 지금보다 낮지요.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컸을 것입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남한을 고려할 때 1만 년 후 여름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자, 1만 년 후에는 여기가 됩니다. 현재보다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름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지겠네요. 자, 디귿. 가와 나를 모두 고려할 때 3만 년 후에 계절 변화는 현재보다 뚜렷해질 것이다. 자, 3만 년 후에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큽니다. 즉, 여름, 겨울 간의 온도 차이가 크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3만 년 후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변화하지 않고 자전축의 기울기만 커진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계절 변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는 현재보다 뚜렷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림은 기후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지구운동의 변화입니다. 가는 공전궤도 모양이 변한 경우, 나는 자전축의 방향과 기울기가 변한 경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우리나라가 여름인 위치는 B와 D이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이 북반구에서 봤을 때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겨울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태양 쪽을 향하고 있으면 여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를 봤을 때 가의 B 지점에서는 자, 이렇게 자전축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북반구에서 태양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지점에서 우리나라는 여름이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는 쪽이 C가 되겠죠. 그래서 C가 우리나라가 여름인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가의 경우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한다.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았을 때 겨울철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네요. 그러면 연교차는 증가할 것입니다. 자, 디귿. 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진다. 자전축 경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아지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기온의 연교차는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물어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만을 가지고 남중고도를 판단하는 문제. 자, 디귿의 설명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엘니뇨 파트에서 문제가 빠진 것 같아 몇 가지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관측 수온과 평년 수온입니다.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A식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항이네요. 자, A식의 관측 수온을 봤을 때 평년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엘니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강수량이 적다.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엘니뇨 시기 때 많습니다. 자, 니은, 해수면이 높다. 해수면 경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해수면은 높아지고 서태평양 해수면은 낮아지는 시기가 엘니뇨라고 할 수 있죠. 자,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표층에서 영양염류의 양이 많다. 용승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용존산소와 영양염류의 양은 평상시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시기에 위성에서 관측한 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높이 편차가 플러스일 때가 흰색, 마이너스일 때가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이 플러스인 것을 보아 이것은 엘니뇨 시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낮다. 평소보다 높지요. 2번,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평소보다 두껍습니다. 자, 3번,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은 적다. 자, 이 지역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반대로 서태평양은 건조한 시기이지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5번 보겠습니다. 4번, 페루 연안의 용승 현상이 약하지요.
그리고 이 시기,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 해서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밀란코비치 사이클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자료를 어떻게 내 걸로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른 그 문제풀이가 성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으로 킬러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그 바로 아래 단계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내 지식으로 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습이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온의 연교차를 증폭시키는 현상이 한 가지 나왔다면 다른 요인에서는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상쇄되게끔 문제가 출제되는 일은 없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